이곳은 남중국해입니다. 세계 모든 바다 중 가장 위험 등급이 높은 곳, 세계 3차 대전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죠. 이 바다에선 서로 다른 7개의 세력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만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각각 이만큼의 수역을 주장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이 5국가들의 주장은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앞다투어 이곳을 자기네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국가들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포괄적인 영역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은 다른 모든 국가들의 영해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그마치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90%에 해당합니다.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군사적으로 매우 특수한 권한을 가집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주인은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주장대로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면 이 바다에서 미국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의 허락 없이 군사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남중국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7번째 세력이며,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지속해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점점 더 도발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이는 어느 순간 매우 위험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소 무모하고 뻔뻔스럽게 보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사실 중국의 깊고 어두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국가 간 무역 구조가 매우 촘촘하게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때로는 하나의 지정학적 약점이 잠재적으로는 국가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1970년대 중국은 세계 6위의 석유 수출 대국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북서쪽, 북동쪽과 동중국해 앞바다의 유전은 매장량이 거의 이라크와 맞먹었고, 중국은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에 막대한 양의 석유를 수출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지속했던 중국은 증가하는 석유 수요를 국내 생산량으로 충당하지 못했고, 1993년 중국은 처음으로 해외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고, 2011년에는 세계 석유 수입국 2위, 2016년에는 세계 1위의 석유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석유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국은 중국의 영토 밖에 자신의 급소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북쪽의 말레이 반도와 남쪽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의 경계 지점입니다. 말라카 해협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이곳은 전 세계 화물선의 3분의 1이 지나다니는 해상 교역로의 핵심 거점입니다. 인도양에서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화물선이 최단 거리로 이동하려면 폭이 2.5km밖에 안 되는 이 좁디 좁은 해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무역량은 세계 전체 해상 무역량의 3분의 1, 중국 전체 무역 총량의 3분의 2가 이 해협을 지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에서 석유를 실은 유조선이 중국으로 가려면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해외 석유 의존도는 80%나 되고 그중 60%는 중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게 되므로 중국은 현재 이 관문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말라카 해협에선 매년마다 미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해군이 합동군사훈련을 하며 사실상 이곳을 점령하고 있으며, 현재 이 해협을 대체할 만한 지리적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쟁 등의 이유로 중국 선박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선박들은 수마트라 해역을 거쳐 수천 개의 인도네시아 군도를 지나 중국에게 적대적인 호주의 북서부 해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시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결국 중국 선박들은 오세아니아 대륙 전체를 우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말라카 해협의 관문이 막혀버린다면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길도 차단될 것이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중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직후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말라카 딜레마에 대해 경고한 이유입니다. 후진타오는 2003년 집권한 당에 미국의 말라카 해협 봉쇄를 우려했고 이후 10년 동안 미래를 기약하며 웅크리면서 최대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후진타오가 물러나고 집권한 시진핑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으로써 중국의 약점을 보완하려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13년 시진핑이 처음 발표한 1대1로 프로젝트였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개발도상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유사시 미국의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으로 대표적으로 파키스탄과 중국의 신장을 잇는 시팩과 미얀마의 짜옥피부터 중국의 쿤민까지 이어지는 송유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중국의 말라카 딜레마를 해결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방식은 개발도상국의 무리한 차관을 요구했고 공사도 현지인을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중국 인부들이 직접 투입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때문에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에선 주민들의 항의 시위와 함께 반중 감정이 점차 거세졌고 최근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문제 때문에 같은 이슬람교인 파키스탄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상황은 미얀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부터 가동되었던 미얀마의 송유관은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반군부 저항 세력은 군사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고 송유관을 감시하던 경비병을 공격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미얀마 시민 무장 세력 PDF가 송유관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반중감정과 정치적인 문제로 1대1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가을 게티 이미지의 사진작가 에즈라 아카야는 베일에 감긴 중국의 인공섬을 자세히 파헤쳤습니다. 이 사진은 인공섬의 일부입니다. 활주로, 경납고와 다층 행정건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에는 지상 기반 미사일 발사대와 76mm 함포, 활주로 옆에 정박해 있는 KJ-200 공중 조기경보기, 군인들을 위한 부대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부대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체육 시설 등이 필요할 정도로 중국 정부는 이곳의 부대 주둔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이 영상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90%를 자기네 영역이라고 말하는 근원에는 중국의 깊고 어두운 두려움의 시작점인 말라카 해협에 대한 전쟁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들은 대만 침공과 말라카 해협 방어에 최적화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인공섬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90%를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중국은 군사 예산을 미국에 대항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놀랍게도 과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났습니다. 최근 중국은 군사 예산을 6배 이상 증가시켰고 이는 연간 약 2,400억 달러,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소련이 냉전시대 때 지출한 1년치 군사 예산의 3배에 해당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예산 격차가 점점 더 좁혀져 빠르면 5년 이내에 역전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 나라의 군비 경쟁 구도는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과 영국 상황과 소름 끼칠 만큼 일치합니다. 20세기 초 세계 패권국이었던 영국과 새롭게 부상하던 독일은 수십 년 동안 군비 증강의 추격전을 벌였고 마침내 1910년 독일은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전 세계는 영국과 독일이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건곤일척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결성한 쿼드 동맹은 유사시 말라카 해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약속하며 결성한 오커스 연합도 결과적으로 남중국해의 전쟁 억지력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